안녕하세요. 가연정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일 코너를 소개할게요. 그건 바로 가연정 농부의 농사직설이라는 코너를 제가 개설했거든요.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제가 서울에서 담양으로 귀농한 지 벌써 7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고 또 직접 농사 지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저처럼 처음 귀농을 했을 때 막막했던 느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올릴 계획이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릴 그 내용은요. 단감 탄저병의 예방과 대처예요. 제가 단감 농부로서 7년째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탄저병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 것을 많은 혹시 이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탄저병이 얼마나 좀 농부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고 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탄저병의 예방과 대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해보실까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공간은 제가 농사 짓는 그 과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보이는 공간이에요. 맨 앞부분에 보이는 잡초가 무성해 보이죠? 거기는 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로 논이 보이죠? 이 밭과 논은 제가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이웃 어르신이 농사 짓는 곳이고요. 그 논 너머에 있는 단감나무들, 저기 보이는 게 단감나무거든요. 단감나무들이 바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 또 보면, 안쪽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보이시죠? 하우스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는 블루베리가 심겨져 있어요. 제가 농사 짓는 블루베리 하우스예요. 그리고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정말 예쁜 공간이죠. 농지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구불구불하고 곡선이 살아있는 공간이 도시 출신인 저에게는 참 아름답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서 농사일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공간을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무척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바로 이 녹록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우측에 보이는 곳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였던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좌측에 보이는 나무는 배롱나무, 꽃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꽃이 거의 다 져서 빨간 꽃잎은 잘 안 보이시죠? 몇 개 더 붙어 있긴 하는데요. 사진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아기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꽃 피우고 열매를 달더라도 끝까지 통통하게 올라오긴 쉽지 않고 더구나 늙은 호박으로 성장해서 번식을 도모하는 일도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얼른 커서 애호박으로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아기 호박을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성장하면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짠! 너무 속상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길과 같은 그런 출근길을 지나서 제 농장에 도착했더니 단감 상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공포의 탄저병이 올해 유난히 심해요. 다른 농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확대해서 봤더니 이 까만 점. 제가 처음 귀농해서 단감 농사를 하던 첫 해에는 이런 게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병이라는 걸 몰랐죠. 감이 큰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까만 점이 뭐 무슨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마무시하죠. 실상은.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저희 농장을 촬영한 걸 보여드릴게요. 상황이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가연정입니다. 오늘은 작가로서의 일상이 아니라 단감 농부로서의 일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주제는 단감 탄저병에 관한 주제이거든요. 단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과일 농사 뿐만 아니라 채소 농사, 특히 고추, 이런 농사 짓는 분들 탄저병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탄저병의 위험하고 무서운 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단감 탄저병은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또 발생하는 그 탄저를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지금 제가 농사 짓는 단감 과수원인데요. 지금 시기가 아직 9월이기 때문에 제가 농사 짓는 단감은 품종이 부유예요. 부유이기 때문에 좀 수확이 대체로 꽤 늦어지는 품종이거든요. 서촌 조생이나 태추 단감은 벌써부터 수확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부유는 수확을 아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잎사귀도 파랗고 단감의 색깔도 이렇게 파란 것이 정상이거든요.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이것이 정상인데 쭉 살펴보다 보면 짠! 좀 노릇노릇? 벌써 노란색의 빛깔을 띠고 있는 감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녀석은 햇빛에 좀 많이 탄 것 같고요. 하늘을 향해 보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감 2개를 나란히 붙여놓지 않는데 올해 동해가 너무 심해서 감이 하나도 진짜 거의 감이 많이 안 열렸어요. 보면 여기 보실래요? 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감이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제가 농사 짓는 이 농장은 굉장히 저지대예요. 과일 농사는 높은 산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과수원이 일하기는 힘들지만 과일은 정말 맛있게 잘 수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매년 이 봄에 늦추위가 또 온다면 봄에 이상추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산에 있는 과수원은 동해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저지대, 예전에 논이었던 곳을 저희 시아버님께서 논이었던 곳을 개간하신 거거든요. 단감 과수원으로. 그러면 더구나 냉해에도 취약하고 이렇게 여러 그 배수 문제도 좀 있어서 감농사에 여러모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배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그야말로 가을 장마,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까만 점이 보이죠? 감 표면에. 이것이 바로 탄저예요. 탄저에 걸리면 지금 이 시기에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노랗게 익은 것이 아니라 얘는 사실 병든 거예요. 병이 들어버린 거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대도 뚝 떨어지죠. 이렇게 꼭지가 떨어진 병든 단감. 탄저에 걸린 단감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아깝죠. 몇 개 달려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탄저에 걸려버리면 농부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것을 후회한다고 해서 더 가슴만 아프고 나은 결과가 되진 않죠. 그래서 아직 싱싱하게 달려있는 단감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단감 탄저에 걸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그냥 과수원 바닥에 바로 이렇게 버려버리면 안 돼요. 우와, 점이 2개나 있어요. 탄저는 정말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에 한여름 장마 7월 정도에 장마 오잖아요. 장마가 오기 전에만 방제를 하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올해처럼 가을,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에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이 뭐 일주일, 열흘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탄저에 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방제를 한다고 해서 또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탄저의 원인과 그런 해결책, 그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연정 농부의 단감 농장의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 영상으로 전해드렸고요. 자료를 통해서 더 단감에 발생할 수 있는 탄저의 원인과 그 예방법, 그리고 탄저에 걸렸을 경우에 할 대처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 단감 과수원의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때요? 농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좀 많이 심각하죠. 올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단감 탄저병의 원인으로는 굉장히 사실 원인 명확해요. 고온 다습한 환경, 밀식 환경,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환경들이 원인인데요. 20도 이상 계속 장마 기간이 이어진다면 탄저병이 급속도로 확산돼요. 근데 올해는 또 가을 장마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하죠. 그리고 밀식 환경이라는 건 나무가 이제 촘촘히 심겨져 있거나, 그리고 가지치기가 잘 안 되어서 가지끼리 너무 많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면 햇빛과 바람이 잘 안 통해요. 그런 환경에서도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과수나무는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저지대나 논을 개간한 과수원일 경우에 특히 배수가 잘 안 돼요. 우리도 아버님께서 논을 이제 개간했기 때문에 더구나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다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묘목을 심을 때 너무 밀식 환경으로 많이 심었어요. 밀식해서 심어서 좀 중간중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감 탄저병의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원인이 명확한 만큼 또 예방법도 사실 명확해요. 겨우내 이제 전지전정을 할 때 이제 확실하게 좀 해주는 거고요. 시기별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해요. 4월 하순에는 이제 가지 중심으로 이제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를 하고요. 8월 하순에 한 번 더 방제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때는 단감 열매에 있는 탄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이 다른 약재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 이제 이렇게 원인도 명확하고 사실 예방법도 명확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감 탄저병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 특히 이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더구나 그런데요. 사실 탄저병에 딱 걸렸다 하면 백약이 무효해요. 이제 와서 뭐 방제를 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비용만 이제 들고 효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예방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하지만 지금 저처럼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대처 방법은 최대한 신속히 탄저병에 걸린 가지와 감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소각하거나 묻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이죠. 그래도 최대한 나무 가까이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이제 갖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방법을 택해야 해요. 오늘 지금까지 단감 탄저병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곳은 제가 농사 짓는 곳 바로 옆에 명어컨 원림이라고 문화재 공간이 있어요. 우리 시대계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는데 특히 이제 도덕경을 많이 읽었어요. 도덕경은 무의자연, 즉 술술 풀리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인생 비법서, 인생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조금 농사일의 그 피곤함, 그리고 농사일의 어려움을 좀 쉬어가는 시간도 갖고 또 해결책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언제 한번 담양에 오시게 되면 꼭 들러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대접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